2022년 2월 발발 이후 어느새 2년을 넘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여전히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죠. 지속되는 갈등으로 확전 우려가 커진 유럽 국가들 사이에서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방 예산을 늘리는 등 자체 방위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징병제를 재도입하는 국가들도 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라트비아의 경우 올해부터 병역 의무를 다시 도입했고, 덴마크는 2026년부터 징병 대상을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으로까지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와 불가리, 폴란드 등에서도 의무 복무를 도입하는 것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죠. 각국에서 징병제 도입을 바라보는 시선도 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유럽 전역에서 잇따른 징병제 부활은 어떤 의미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승원이고요. 오늘은 유럽의 징병제에 대해서 조금 더 가까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대부분 1990년대 들어서 징병제 대신 모병제를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1995년 벨기에를 시작으로 1997년 네덜란드, 2001년에는 프랑스, 2010년 스웨덴, 그리고 2011년에는 독일 등 여러 국가가 모병제로 전환했죠. 그 이후로는 분명히 냉전 종식을 들 수 있을 겁니다.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고 1991년 바르샤바 조약기구가 해체되면서 소련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죠. 2000년대 들어서는 해외 파병이 빈번해지고 동유럽 국가들은 나토와 유럽연합에 가입하면서 프랑스와 독일 등 주요 국가들은 군비 경쟁과 대규모 병력 유지가 불필요하다고 인식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흐름은 2014년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병합한 이후에 군사적 긴장이 증가하면서 뒤바뀌고 있습니다. 일정 규모의 병력을 확보함으로써 안보 위기에 적극 대응하려는 국가가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먼저 징병제를 재도입한 곳은 우크라이나로 2014년 러시아의 침공 직후 병역 제도를 전환했습니다. 러시아와 전쟁을 벌였던 조지아는 2017년에, 그리고 2010년 모병제로 전환했던 스웨덴은 2018년에 징병제를 재도입했습니다. 특히 좀처럼 끝나지 않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징병제 부활 논의에 불을 붙이고 있죠.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로 구성된 발트 3국은 동쪽과 남쪽으로 러시아와 그리고 벨라루스와 맞닿아 있는 만큼 이번 전쟁에서 우크라이나 다음으로 러시아 위협에 대한 희생양이 될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올해 초 리투아니아를 방문해서 푸틴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발트 3국과 몰도바가 다음 차례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었죠. 세 나라는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모두 징병제를 다시 도입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라트비아는 지난해 무려 17년 만에 징병제를 되살린다고 밝혔죠. 라트비아 대통령은 외신 인터뷰에서 유럽의 국방 논의가 냉전 시대 수준으로 회귀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국방 인력 확충과 더 많은 예비군 구축을 위해서 징병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18세에서 27세 남성은 모두 11개월 동안 군사훈련을 받아야 하죠. 에스토니아는 핀란드, 노르웨이와 함께 징병제를 계속 유지해온 나라 중 하나입니다. 남성은 11개월간 의무적으로 병역을 이행하고 여성도 자원 입대를 할 수 있죠. 최근 정부는 방위력 강화를 위해서 특별세 도입도 고려하고 있는데요. 카리스 에스토니아 대통령은 군사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특별세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유럽 국가들이 군사비 지출 규모를 지금보다 배 이상 늘려 최소한 미국 수준으로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덴마크에선 18세 이상 남성만 의무 입영 대상이고 추첨을 통해서 실제 입영자를 뽑고 있죠. 덴마크는 내년까지 병역법을 개정해서 남녀 모두 징병 대상에 포함하고 최소 복무 기간도 현행 4개월에서 11개월로 늘린다고 밝혔죠. 또 크로아티아에선 지난 1월부터 고교 졸업 이후 한 달 동안 의무 병역을 하는 방안이 공식화됐고, 세르비아 국방부는 최대 4개월의 의무 병역 제도를 제한하기도 했죠. 다만 2011년 모병제로 전환한 독일의 경우 징병제 도입을 검토는 했지만 올라프 숄츠 총리는 5월 14일 스웨덴을 방문한 자리에서 징병제는 더 이상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아무도 그런 계획을 추진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각국의 징병제 재도입은 러시아의 안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모병제를 도입했을 때 경력 충원 수준이 기대보다 낮았던 점도 있습니다. 스웨덴은 모병제를 도입한 뒤 매년 5,300여 명의 인원을 모집하려고 했지만 도입 첫 해 지원자는 2,400명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다시 징병제로 전환한 뒤에 매년 4,000명에서 6,000명의 병력을 충원하고 있죠. 영국 이코노미스트지는 많은 나라에서 경력 지향적이고 개인주의적 젊은 세대가 입대를 꺼리면서 모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도했죠.
저출산과 고령화로 갈수록 병력 자원이 부족해지는 상황에서 입대 기피 현상도 심화되고 있는 겁니다. 실제 세계 가치관 조사에서 각국의 청년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유사시 나라를 위해 싸울 의향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네덜란드에서는 응답자 가운데 36%만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미국과 독일에서도 이 비율은 40% 안팎에 그쳤죠. 이에 대해서 이코노미스트는 나라가 부유해질수록 국가를 위해 희생하려는 의지가 약해지는 경향이 있고 특히 패전국이나 군부 독재를 경험한 나라는 군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큰 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독일에서는 젊은 세대의 시선을 끌기 위해서 틱톡이나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서 우리는 독일에 봉사한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병력 모집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유럽은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에 서방 안보의 핵심인 나토마저 와해될 수 있는 만큼 각자 방위력 증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월 나토 회원국들이 방위비를 증액하지 않는다면 러시아가 나토를 공격하더라도 돕지 않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유럽을 발칵 뒤집어 놨었죠. 독일과 프랑스, 폴란드 등 국가 정상들은 트럼프의 발언을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소련 붕괴 당시 만들었던 바이마르 삼각동맹을 되살리는 등 안보 강화를 위해서 공동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영국 더 타임즈는 트럼프가 나토 회원국들의 국방비 지출 비율을 GDP 대비 2%에서 3%로 올리라고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하기도 했었죠. 나토 회원국들은 국방비 지출 비율을 GDP 대비 최소 2% 이상 지출하는 목표에 서명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이를 충족한 회원국은 나토 31개국 가운데 11개국에 불과했습니다. 트럼프는 여기서 그 기준을 3%로 한층 강화하겠다는 뜻이죠. 현재 나토 회원국 내에서 국방비 지출이 3%를 넘는 국가는 폴란드, 미국, 그리고 그리스뿐입니다. 추후 미군 축소와 같은 안보 공백에 대비하기 위해서 유럽 주요국들은 무기 생산 시설을 늘리고 자체 방위력 증대를 강조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무기 생산은 군사적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며 2030년까지 약 4,100억 유로를 방위산업 증강에 쏟아붓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영국은 국방력 강화를 위해서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500억 파운드를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유럽 국가들이 독자적으로 방위 능력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늦은 것 아니냐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한 전문가는 워싱턴 포스트 인터뷰에서 유럽은 이제 전시 상황을 대비해서 방위 산업을 동원하는 방법을 다시 배우기 시작했지만 생산 시설을 구축하고 주요 자재를 확보하는 것은 몇 달 또는 몇 년이 걸릴 수 있고 이런 시간 지연은 러시아에 유리하게 작용할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독일 싱크탱크 국제안보문제연구소의 클라우디아 마유원은 뉴욕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유럽은 미국의 도움 없이는 러시아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 세계은행에 따르면 유럽 연합 국가들의 병력은 1989년 338만 명에서 2020년 190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이는 미군 병력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럽 최대라는 프랑스군도 미군 숫자의 6분의 1에 불과합니다. 미국 조지아대 카스 위더 교수는 외신 칼럼을 통해서 EU에서 미국의 지원 없이 유럽을 방위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병력을 최소 2배 이상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유럽에서의 잇따른 징병제 도입, 하지만 젊은 세대의 군에 관한 인식이 변화하면서 각국에서 목표로 하는 병력을 충원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럼에도 징병제를 도입하는 것은 유럽의 안보 상황이 그만큼 절박하다는 뜻이겠죠. 이러한 변화는 유럽은 물론이고 세계 안보 환경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듯합니다. 월드 클로즈업 이승원이었습니다.